최근 기사를 통해서 보니 우리들이 사랑하는 김유나 가수께서 선천적인 면역 결핍증에 의한 아마 뇌신경염일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마비 증상을 겪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쾌차를 일단 바라고요. 재활의 목적으로 발레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약과 의사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발레가 직접적으로 이 선천적인 면역 결핍에 의해서 염증을 개선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국소적으로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재활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전신 운동이나 그리고 말초부의 작은 섬세한 움직임들을 하는 재활들이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하고 여러 가지 중심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높은 강도의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발가락이나 손가락 그리고 표정, 얼굴 표정이라든지 머리의 동작들, 자세들이 보면 말초부에 있는 작은 부분들을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예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뇌신경, 말초신경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활을 다른 데서도 받고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 만족 못하셔서 아마 발레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런 발레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체크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김태경입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유니버셜 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에서 또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은 발레를 그저 아름다운 예술, 몸이 예뻐지고 기능적인 면으로 보고 다가왔다가 막상 하면 푹 빠지게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게 음악과 신체의 조화라고 생각해요. 클래식은 누구나한테 다 아름다운 음악이고 거기에 맞춰서 신체를 움직이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예술이고, 일반인들이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몸으로 그 흡수되는 움직임의 즐거움은 가장 1차원적이라고 생각해요. 피아노를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붓을 통해서, 물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족도를 얻고 피아노 소리를 통해서 내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온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인 발레 그리고 무용이 유일한 예술이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감동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레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클래식 발레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이 아예 지정된 동작과 안무가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작품이라는 거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또 예술적인 감각을 또 끌어내고 희노애락을 춤을 추면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 무용수의 입장에 대해서 마치 연기자처럼 표현하고 춤을 추는데, 프로처럼 잘 추지 못해도 그러한 움직임을 해내면서 성취감과 또 감정이 표현된다는 건요, 그만큼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갇혀있고 감정이 억눌러져서 살고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무용이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치면 하다 보면은 이 매력에 빠지는 거는 이러한 예술적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자기 표현의 기회, 테크닉을 완수할 때의 기쁨,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나눠서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발레라는 예술이 발끝으로 중심을 잡는 밸런스 운동이에요.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척추 측만이 있다든지 발등이 펴지지 않는다든지 O다리라든지 X다리라든지 이러한 체형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동작을 똑같이 다 같은 시기에 실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꼭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습득해야 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특히 기초 훈련 전에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과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인들은 특히 일주일에 작게는 한 번, 많으면 3번 정도의 수업을 하면서 토슈즈를 신는다든지 내지는 1년 지났는데 작품을 합니다.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고 재미만 쫓고 흥미만 쫓다 보면 몸이 정말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취미로만 하시는 분들은 토슈즈를 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40대 이후 50대, 60대까지도 요즘 발레를 참 취미로 많이 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신는 걸 보면 신고 싶으시잖아요.
일반인들은 일주일 한두 번, 많게 4번, 5번 한다고 쳐요. 그 시간을 한다고 해서 토슈즈를 신을 정도의 몸의 밸런스와 근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꾸준히 많이 준비되어지거나 선생님들의 판단이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단계별로 내가 충분히 습득하고 과정을 옮겨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작품도 받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좋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많아요. 일반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기본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바와 센터로 운동량을 채우게 되면서 살도 빠지고, 무엇보다 장점은요,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프랑스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프랑스의 그 오페라자 발레 학교에 그 부설 학원들이 또 있어요.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은발머리 할머니들이 정말 장바구니를 들고 발레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쫙 서가지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 클래스 해주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셨고, 내가 60, 70대까지 저런 모습으로 발레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이나 좋고,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시니어반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발레는 안전하게 하면은 제일 좋은 운동이지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 몸이 건강할 정도의 운동으로 즐기시면 이것보다 좋은 운동은 없는 거죠. 뻣뻣하기 때문에 발레가 좋은 거예요. 무용수처럼 아름다운 동작이 나오길 바라시는 것보다는 무용수처럼 유연해지는 동작과 그게 가능해지는 과정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거든요. 뻣뻣하다는 거는 관절 가동 범위가 좁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부상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뻣뻣하신 분들은 오히려 주저하지 마시고 발레를 하러 오시고, 과신전 환자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연하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채우는 PT나 어떤 다른 운동으로 조금 건강을 만든 다음에 발레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수업하기 최소 1시간 전에 가서 몸을 스트레칭하고 충분히 몸을 데우셔야 돼요. 살짝 땀이 자작자작 날만 할 때 발레를 하는 게 가장 기능적으로도 좋지만 안전하게 되는 거죠. 막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바와 센터와 작품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상을 당하게 돼요. 특히 발레같이 유연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근력까지 밸런스가 중요한 운동은 수업 전,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마사지 볼이나 이런 걸로 몸을 좀 릴렉스 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컨디셔닝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수동적이고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능동적 스트레칭으로 몸에 차라리 막 줄넘기를 뛴다든지 좀 뛰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무용을 했을 때 그 효과도 크고 동작도 훨씬 더 아름답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닝을 잘 살피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